그 39페이지 부동산 리츠 투자하는 거 LOS 40C Explain Economic Value Determinants Investment Characteristic Principal Risk and DD Consideration for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s 이렇게 돼 있죠. 그 내용이 쫙 있는데 잠깐만요. 그 중요한 거는 어디서 제일 많이 보면 되냐면 그 43페이지 가실까요? 43페이지에 가면 그 표가 있죠. 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표를 죄송합니다. LOS 40C는 제가 하고 마지막에 할 거고요. 40D로 갈게요. 40D로 가면 Describe Types of REITs. 내가 패스했구나. 죄송합니다. 그냥 할게요. 40C Economic Value Determinants of REITs 있죠? 자, 그 부분부터 하면 되죠. 맞죠? 예, 맞아요. 그 피규어 40.1을 보시면 Rank of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Economic Value of REITs라고 있고 Property Type별로 REITs의 밸류에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요소가 이제 상단에 Population Growth, Job Creation, New Space Supply vs. Demand, Retail Sales Growth 있죠. 이 테이블에서 뭐만 보시면 되냐면 1번만 보시면 돼요. 1번. 무슨 얘기냐? 리츠 타입의 첫 번째 왼쪽에 쇼핑 앤 리테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Retail Sales Growth 1번이라고 돼 있죠. 중위. 그 1번만 다 찾아놓으세요. 그것만 막 하시면 돼요. 2, 3, 4번은 무의미해요. 테스트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피스 리츠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거예요. Job Creation이겠죠. 일자리가 많아야 오피스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레지던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냐? 인구 성장이에요. 자, 보시면 1번 오타예요. Job Creation이 2번이에요. 그 오타 지우시고 Job Creation이 1이라고 돼 있죠? 그 오타 2예요. 그래서 Population Growth가 1이에요. 인구 성장은 중요해요. 레지던셜은. 같은 놈으로 헬스케어도 Population Growth가 중요해요. 인구가 많아야 뭐 병원을 다니지. 그렇죠? 지금 중국 보세요. 인구가 많아 놓으니까 병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아픈데. 자,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보시면 그건 역시 리테일 세일스 그로스 1번이에요. 왜냐하면 리테일 세일스가 증가돼야 쇼핑 리테일이 잘 될 것이고 그래야 공장이 잘 돼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얼도 리테일 세일스 그로스가 넘버원 드라이버예요. 호텔은 뭐냐? 잡 크리에이션이에요. 일자리가 많아야 출장이 많겠죠. 그 다음에 스토리지는 뭐냐? 인구예요. 1번. 그래서 정리하면 population growth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residential, healthcare, storage예요.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요령을 말씀드리면 population growth하고 외우셔도 돼요. 그냥 흔히 이제 수능처럼 생각하면 RHS예요. residential, healthcare, storage. RHS. 그 다음에 job creation은 뭐냐? 오피스하고 호텔이에요. OH가 되겠죠? 그 다음에 New Space Supply vs. Demand는 넘버원 드라이버가 아니에요. 그리고 Retail Sales Growth에서는 넘버원 드라이버가 쇼핑하고 인더스트리얼이에요. SI.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3개, 2개예요. 그렇게 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테스트가 꽤 되기 좋아요. 그리고 다른 문제 묻어서 녹아 들어가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테이블 중요합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Investment Characteristics of REITs의 투자 특성 있죠. 자, 이건 이미 많이 했어요. 또 반복에 가깝지만 해야 돼요. 첫 번째, Exemption from Corporate Level Income Tax. 이제 지겹죠? 법인세 안 내요. 개인이 배당을 받으면 개인 배당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이중과세를 피해준 거죠. 자, 그래서 그러려면 뭐라고 해야 됐죠? 리츠 레벨에서 돈을 벌면 대부분을 배당해줘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세 번째, in order t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In order to gain this status, 이런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rich are required to distribute almost all of the rich otherwise taxable income. 그냥 두면은 법인세를 내야 될 돈을 전부 배분해야 된다. And a sufficient portion of asset and income must relate to rental income producing real estate. 가져가는 자산은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임대료 수익이 발생해야 현금이 들어올 것이고 그 현금의 대부분은 주주에게 배당해라. 그러면 이중과세를 면해주겠다.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high dividend yield. 그러니까 배당률이 높은 거예요. high dividend yield. 뭐 그냥 설명할 필요 없죠. high dividend yield. 그 다음에 low income volatility. 그렇죠. 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임대료 수익이란 게 매월 다른 게 아니고 계약을 맺고 들어오니까 차근차근 들어오잖아요. 따박따박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컴 발러틸리티가 당연히 낮겠죠.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고, 그래서 은퇴생활자가 좋아하는 게 임대용 부동산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secondary equity offering. 지난 시간에 했지만 debt 마켓이 나빠졌을 때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debt financing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거나 또는 debt를 financing 하는 게 refinance가 안 될 때 리츠는 할 수 없이 equity offering,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어요. 나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한 예가 되는 거고, 그게 secondary equity offering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주식을 유상증자한다 라는 것도 리츠의 투자 특성 중에 하나예요. 자, 그게 이제 첫줄 오른쪽에 they are likely to finance additional real estate acquisition by selling additional shares. 유상증자를 해서 부동산을 더 취득하려고 할 수도 있다 라죠. 그래서 자, 이중과세 피한다, 배당률 높다, 소득의 변동성이 낮다,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다. 그게 리츠 투자 특성 네 가지 정리되셨을 거고, 리츠 투자 위험은 뭐냐라는 거죠. 리츠 투자 위험은 임대용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가장 큰 위험이에요. 임대할 공간은 많은데 임차 수요가 없으면 그 리스크예요. 예를 들면 가산 디지털 단지, 아파트형 공장의 벤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리츠 프로덕트 빌딩들이 들어왔는데 스타트업 산업이 죽어버렸어. 그럼 공실률 생기는 거죠. 그게 리스크예요. 두 번째 보면 mismatch라는 단어로 들어있는 거죠. Mismatch between supply and demand are likely. Particularly healthcare, hotel and office rich. 특히 헬스케어나 그 다음에 호텔이나 오피스 리치가 이런 리스크가 많죠. 그래서 연결하면 occupancy rate are most likely to fluctuate라는 단어 찾으셨어요? As well as these sectors where 라고 하고 그 다음에 occupancy rate are most likely fluctuate. 그래서 그 공실률의 반대말이죠. occupancy rate는 그게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예요. supply demand mismatch, occupancy rate fluctuation. 그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고요. 그 다음에 줄 바꿔서 뭐 보면 other items to consider in assessing riskiness of which.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보면 relate to the property's financing, 프로퍼티의 자금 조달. 그 다음에 the leases that are in place, 계약되어 있는 리스 and property's location and quality. 그 프로퍼티의 위치와 품질, 퀄리티, 건물. 이런 것들도 리스크로 볼 수 있죠. 하지만 메인은 이런 것들이 위에 있는 디맨드 앤 서플라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건물 후지면 누가 임대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 리스크는 디맨드 서플라이 미스매치고 occupancy rate fluctuatio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츠의 투자 시의 DD 체크 포인트예요. 많죠? 이거는 이제 굵은 글씨 중심으로 딱 머릿속에 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 remaining lease term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얼마나 리스가 남아있느냐. 내가 지금 리스 이 주식 사는데 리스가 1년밖에 안 남았어. 이거 위험이에요. 한 3, 4년 가는 거야. 나도 계속 꾸준하게 현금으로 발생시키는데 1년밖에 안 남았으면 다시 리스 재계약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렇듯이 리스 재계약이라는 건 리스크예요. 뭐요?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쪽 오른쪽 보면 short remaining lease terms provide an opportunity to raise rent in expansionary economy. 근데 이제 좋은 얘기예요. 이거는 경기가 막 확장되고 있어. 그럼 오히려 리스가 일찍 끝나고 재계약 맺을 때 좋은 리스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While long remaining lease terms are disadvantageous in the declining economy. 근데 반면에 경기가 꺼지고 있을 때는 리스 기간이 많이 남은 게 유리하죠. 인컴을 낳긴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expansion economy에서는 리스가 짧은 게 유리하고 리세션 되는 이코노미에서는 리스를 오랜 기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를 재계약한다는 건 리스크예요. 그렇죠? 책은 이렇게 설명됐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앤 오피스라고 찾으셨어요? 그 다음 줄쯤에 있어요. 오피스 빌딩 앤 쇼핑 센터 generally have long-term lease. 그렇죠? 사무실이나 산업단지나 이런 데는 다 long-term lease예요. 쇼핑 센터.
while 반면에 hotel and multi-family residential real estate have short-term lease. 아파트나 렌탈, 저기 호텔은 short-term lease죠. 호텔은 쉽게 리스 기간이 어떻게 돼요? 호텔은 리스 기간이 하루잖아요. 하루. 여러분 가서 하루 자는 거 3일 자면 리스 기간 3일인 거예요. 일주일 자면 리스 기간 일주일인 거예요. 엄청 짧은 비즈니스죠. 그래서 그 호텔 밸류에이션 할 때 보면 호텔 방값을 ADR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ADR 하면 파이낸스 많이 공부한 사람은 무슨 단어가 생각나요? ADR? American Depository Receipt라는 미국의 주식 예탁 증서가 생각나죠? 제3국가들이 상장할 때. 근데 이제 호텔하고 해서 ADR은 뭘까요? Average Daily Rate. 매일매일 하는 방값이에요. 방값이 저도 지금 다음 주 일요일 날 여기서 마지막 강의 끝나고 뉴욕 가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요. 뉴욕에 가서 이제 호텔 지금 보고 있는데, 글로벌하게 지금이 로 시즌이에요. 트래블 잘 안 다녀요. 2월 달에. 그랬더니 맨하탄 한가운데 방값이 250불밖에 안 하더라고. 5스타가. 엄청 싼 거예요. 근데 막 행사 같은 거 하면 얼마씩 하냐? 1000불씩 해요.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이제 큰 게 JP 모건 컨퍼런스라고 해서 1월 달에 있었는데, 거기 그 세인트 레지스 웨스턴인가? 그 유니언 스퀘어에 있는 그 호텔은 되게 오래된 랜드마크 호텔이거든요. 우리나라 치면 뭐 조선 호텔 정도 되는 건데, 거기가 그 행사할 때는 하룻밤이 1000불이에요. 1000불. 그리고 더 황당한 건 4만 명 정도가 글로벌하게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이 모여서 미팅을 하는데, 그 옆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시즌 3일 동안은 스타벅스의 테이블을 1시간에 100불 받아요. 회의용으로. 회의실로 빌려주는 거야. 커피 파는 게 아니고 장소 빌려줘. 그 정도로 이제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엄청나게 큰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약회사나 헬스케어 업계는 아예 자기들 버뉴, 미팅 플레이스를 만들려고 방을 미리 1년 전에 예약해요. 저도 지금 예약하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는데 3월에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힐튼을 예약하는데 하룻밤에 1000불로 방 3개 3000불, 그래서 3일에 9000불이야.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방 3개 3일 쓰는데. 이게 호텔 비즈니스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맨드가 엄청나게 많을 때는 확 지르는 거야. 어차피 자야 되니까. 길에서 잘 순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로 시즌은 그냥 싸게 파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강의 못했잖아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갔다 들어오는데 제가 한국 국적기를 탔는데 깜짝 놀란 게 동남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행기 안에. 아니 이렇게 동남아 사람 너무 많아. 중산같이 생긴 사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공포감 조성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썼어요. 원래 미국 가면은 마스크 쓰면 안 돼요. 아시죠? 뭐 코로나라고 마스크 쓰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코로나 이전에 강도로 오인받아 죽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마스크 안 쓰거든요. 특히 까만 마스크, 패션 마스크 절대 쓰면 안 돼요. 모자까지 쓰면 이제 죽음이에요. 예. 근데 엄청 많이 탄 거예요. 제가 이제 항공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코로나 때문에 한국 사람들 출장이나 사람들이 별로 여름방에, 겨울방에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자리를 팔아야 되는데 비는 자리를 어떻게 파냐면 티켓 세일즈 전략인데 그 동남아가 다 인천 들어와서 오후 5시 반 도착 비행기거든요. 그러면은 7시에서 7시 반 사이 여러분들 와면 동남아 갈 때 다 타봤을 텐데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타이국이나 미얀마 다 저녁 7시 출발해요. 여기 커넥션 플라이트야. 그럼 미국에서 넘어와서 한두 시간에 트랜짓해서 다 자기네 나라 가는 거야.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게 1000불 미만이에요. 그럼 왜 그런 걸 팔까? 생각해봐. 샌프란시스코 인천이 2000불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 갈아타서 예를 들면 호치민시티 가는 건 800불이야.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왜 그럴까요? 남은 자리 그냥 파는 거예요. 어차피 공무로 비어서 가느니 사람 태우는 게 낫잖아요. 그게 이제 티켓 세일즈 전략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라는 게 스페이스를 파는 전략은 또 그렇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빨리빨리 전략을 수정하고 하면서 프라이싱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것도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굉장히 정교한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탔더라고 동남아 사람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때 예약률이 떨어지면 그 남은 자리를 트래블 에이전시를 통해서 동남아 사람들한테 엄청 싸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논리니 뭐하냐? 태운다라는 거죠. 예. 참 전략이 그 자리 파는 전략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동산 뭐 비행기 좌석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공간을 판단하는 전략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걸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프로텍션 보시면요. 자, 기본적으로 리츠의
포인트는 임대 수익이고 임대 수익의 최대 장점은 인플레이션 프로텍션이에요. 그래서 level of contractual hedging against rising general price level should be evaluated. 그 리스 계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리스료가 올라가는지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 프로텍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n-place rent versus market rent인데 뭐냐면 Analysts should compare the rent that rich tenants are currently paying. 이건 in-place rent. 지금 rich tenant가 내는 임대료와 with current rent in the market. 시장에 있는 임대료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market rent는 시장 임대료고요. in-place rent는 지금 계약 임대료예요. 왜 이거 비교할까요? 통상 market rent가 높을 수 있어요. 그럼 in-place rent를 싸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럼 나중에 재계약할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꼭 비교를 해야 돼요. 거꾸로 인플레이스 렌트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럼 현금 흐름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지만 나중에 또 현금 흐름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렌트하고 계약 렌트를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cost release space. 스페이스를 다시 리리스하려면 돈이 들어요. 첫째 뭐예요? 공실일이 발생을 하고요. 또 공사도 해야 되고요. 이런 거예요. 테넌트가 막 건물 망가뜨리고 하면 그거 다 공사해야 되거든요. 그 두 번째 줄에 lost rent. Any new lease incentive offered.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12개월 리스 계약을 하는데 한 달 프리 렌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11개월 리스야. 계약은 12개월이지만 11개월이라고. 그러면 한 달은 공짜로 가는 거죠. 그게 any new lease incentive예요. 그 다음에 cost of tenant demanded improvement. 테넌트가 요구하는 것들을 하려면 돈이 들고요. 브로커 커미션, 부동산 중개업자 비용이 들죠. 이런 것들이 다 공간을 새로 줄 때의 비용이에요.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tenant concentration in the portfolio. 포트폴리오에서 tenant concentration은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risk increase with tenant concent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테넌트가 집중되어 있으면. 제가 봤던 옛날 프로퍼티 중에 런던에 있는 프로퍼티인데 새로 지은 되게 모던한 프로퍼티예요. 멋있더라고. 그래서 테넌트를 딱 봤는데 딱 한 명이야. 구글이야. 와우, 좋은 거죠. 구글이니까.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넌트 컨센트레이션이 너무 심한 거죠. 얘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뭘 봐야 될까? 리스 컨트롤을 보는 거죠. 리스 컨트롤이 10년이에요. 오케이? 그럼 괜찮은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사실은 컨트롤하고 테넌트 컨센트레이션이 약간 연결돼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테넌트가 집중되는 건 위험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테넌트 파이낸셜 헬스죠. 테넌트가 임대료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사람인지. 따라서 그 테넌트 레이팅이 건물 레이팅일 수도 있어요, 리치가. 테넌트가 트리플 A 회사면 그 건물에 투자하는 리치 투자자도 그걸 트리플 A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스타벅스가 렌트한 스트릿몰에 쇼핑몰에 있는 건물 같은 거 투자할 때 스타벅스가 10년 계약 맺어줬으면 사실 스타벅스 리스크 레이팅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테넌트의 파이낸셜 헬스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뉴 컴피티션. 당연히 부동산에서 새로운 형태의 건물이 옆에 들어오면 경쟁이 심해지니까 봐야 되고, 밸런스 시트 어널리시스. 그 리스 회사의 리치죠. 리치 회사의 재무제표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여기서 밸런스 시트는 뭐겠어요? cost of debt and leverage예요. 두 번째 줄인 거죠. amount of leverage, cost of debt and debt maturity. 결국에는 파이낸싱 한 거 보는 거죠. 밸런스 시트 어널리시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quality of management죠. 리치 회사를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의 역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리츠는 파이낸셜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회사는 따로 고용을 해요. 전문적으로 이런 건물만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했던 회사들 같은 데가 해요. 자, 이런 게 이제 리치 DD 포인트예요. 뭐 이해 안 가는 거 아마 없을 거예요. 쭉. 뭐 외운다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LOS 40 뒤에 보면 subtype of equity 리치에서 말 되게 많이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표를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43페이지. 43페이지에 표가 있죠? 이 표 갖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제가 부족한 건 더 필업 해드릴게요. 읽으면서. 자, 리테일 리치부터 볼게요. 일단 economic value determinant는 뭐냐. 리테일은 리테일 세일스 그로스가 핵심이에요. 블랙 포인트가 두 개 있잖아요. 밸류 디터민트는 위에 것만 공부하시면 돼. 밑에 거는 2번은 무의미하다고 그랬잖아. 1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쵸? 리테일 세일스 그로스고요. 투자 특성은 뭐냐? stable revenue stream over the short term. 이건 롱텀이 아니에요. 리테일 계약은 보통 short term을 하고, 우리
저기 건물 식당들 계약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 몇 년이에요? 2년? 3년이잖아요. 10년짜리 없잖아. 당연히 임차인들은 10년 하고 싶죠. 식당 칼국수집 아줌마는 10년 하고 싶죠. 근데 건물주가 안 해주잖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보통 쇼텀이에요. 리테일은 통상 그래요. 그 다음 프린시플 리스크는 depend on consumer spending이죠. 결국에는 컨슈머 스펜딩에 의존하는 거고 제가 어제 저녁 제가 여기 강의하고 공부 좀 혼자서 하다가 이제 뭐 젊은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저녁 같이 인사동에서 먹었는데 같이 공부한 친구가 와인바를 취미로 해요. 회사는 하는 친구인데 취미로 와인바를 하나 해. 소믈리에거든. 그래서 하는데 홍대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면서 저녁 먹으러 가면서 요즘 어떻게 됐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 했더니 매출이 25%에서 30% 빠졌다는 거예요. 컨슈머 스펜딩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근데 작은 와인바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식당은 반토막 났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가는데 안 가잖아요. 요즘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컨슈머 스펜딩 리스크가 바로 현실화된 거예요. 리테일들은. 그 다음에 DD 컨시더레이션 보면 per square foot sales and rental tax라고 이제 스퀘어 피트당 세일즈로 보통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DD 컨시더레이션 두 개 더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하나는 앵커 테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쇼핑몰 보면 앵커 테넌트가 있어요. 딱 눈에 띄는 한가운데 빡 박아놓죠. 롱텀 픽스드 레이트를 꼭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롱텀 픽스드 리스를 보통 주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백화점 가면은 보통 한국의 백화점 앵커 테넌트는 뭐예요? 1층에 딱 가면 보는 채널백. 제가 발음을 거꾸로 했어요. 채널백. 그런 것들이에요. 걔네가 롱텀이에요. 그 다음에 LV, 루이비통, 뭐 그 비닐백 같이 생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파는 데가 앵커 테넌트예요. 걔네 리스가 핵심이에요. 그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러 테넌트. 작은 테넌트가 이제 다 모여있죠? 스몰러 테넌트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 리스 보셔야 돼요. 리스의 비율이나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두 개 더 해놓으세요. 하나밖에 없어갖고 심심해서 제가 써드리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로 갈게요. 오피스 핵심은 잡 크리에이션이에요. 일자리 창출. 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캐릭터리스틱은 리테일보다 리스 기간 길어요. 롱 리스. 제가 얘기했죠. 구글 10년 얘기했다고. 보통 그래요. 스테이블 이어 투 이어 인컴. 그러니까 스테이블 하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오피스를 리테일보다 더 좋아해요. 투자자들은. 리테일은 경기에 너무 영향을 받거든요. 자, 그 다음에 프린시플 리스크 보면 change in office vacancy and rental rate. 뭐 당연히 공실률이겠죠. 공실률이겠죠. 근데 컨슈머 스펜딩보다는 좀 나아요. 컨슈머 스펜딩은 확확 바뀌는데 산업의 변화는 좀 천천히 큰 사이클을 타잖아요. 좀 나아요. 자, DD 포인트는 주변에 비슷한 오피스 들어오냐가 핵심이에요. New office under construction.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요 근처에 좋은 건물도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종로에 여기 종강역에서 저쪽 광암역까지 가는데 D타워부터 해갖고 정말 괜찮은 건물 지나다 한 5년 사이 쫙 들어왔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도 또 들어오고 있죠. 이게 이제 와 건물을 보면 멋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슬픈 거고요. 회사 입장에서 너무 좋아요. 요즘 렌트비 되게 싸거든요. 새로 건물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프로모션을 해요. 그러면 싸게 해준다고. 그럼 옆에 있는 기존에 있던 건물 입장에서 짜증나는 거지. 바로 여기는 DD 포인트예요. New Space Under Construction. 그 다음에 Quality of Office Space, Location, Condition of Building and so on.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 오피스 타운에서 이 종로에서 광화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지하철 연결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지하철 연결되면 밸류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니고 한데 이 종강역에서 제일 좋은 건물, 외국사가 제일 좋아하는 건물이 뭐예요? 영풍 빌딩이에요. 지하철에서 바로 연결되고 깔끔하고 크지 않는데 위치 완벽하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사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영풍이죠. 요즘은 좀 바뀌었죠. 서울 파이낸스 센터 훨씬 많이 가지만. 그래서 이제 퀄리티 중요하다. DD 포인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셜 보면 에코노믹 밸류 드라이브 반드시 당연히 인구고요. population growth. 그 다음에 이제 investment characteristic 아파트 렌트 원이어 리스고 스테이블 디맨드 꾸준히 디맨드 있는 게 맞아요. 그 동네에 일하는 사람은 다 그 아파트 와야 돼.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막 플럭추에이션이 있진 않아요. 예. 자, 그게 이제 투자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프린시플 리스크를 보면 컴피티션 당연히 아파트 단지끼리 경쟁이 있고 인듀스먼트 전입이에요. 전입, 인듀스먼트 전입.
전입을 하냐 안 하냐, 리저널 이코노미, 그러니까 뭐냐, 그 동네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느냐. 전입보다 전출이 많으면 그 아파트 비즈니스는 나쁜 거예요. 전입이 많아야 돼요. 전입이. 리저널 이코노미, 지역 경제 중요하죠. 지역 경제 중요해.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인 오퍼레이팅 코스트. 자, 오퍼레이션 코스트에 인플레이션이 있느냐도 중요해요. 그렇죠? 제 후배가 옛날에 제가 KPMG라는 회계법인 한참, 제가 거기가 제 친정인데, 거기 20년 정도 다녔으니까. 그때 제가 파트너 할 때 밑에서 일하던 매니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떠나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뭘 하냐면, 저가항공사 라이선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청주에서 도쿄 운항하는 항공사야. 비행기도 하나 샀어. 인도 되면 저 한 번 태워준다고 그랬거든요, 공짜로. 그래서 공짜로 비행기 타려고 도쿄 갈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즐거운 일이죠. 후배가 항공사를 하니까. 제 후배가 항공사 하는 친구가 셋이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데 이제 라이센스를 어렵게 받았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 왜 하필이면 청주야? Why 청주? 물어봤죠. 그랬더니 모르시는 소리 하시네. 그 세종 신도시에 엄청나게 많은 전입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거기서 공무원이나 그런 기업 출장자들이 일본을 가려면 인천까지 올라와서 김포까지 올라와서 일본 가는 건 너무 불편하다. 청주에서 타면 바로 간다. 그래서 청주 도쿄 하네다 연결하는 그 비즈니스 플라이트 엄청 장사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수요 예측을 했다는 거죠. 예, 아파트 비즈니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입이 많으면 여러 가지 트래블 요인도 있고 스테이 요인도 존재하는 거죠. 그럼 뭐 잘 되길 바라는 건데 지금 한참 비행기 만들고 있던데. 자, DD consideration을 보면 Demographics and Income Trend 중요하죠. 인구 구성비, 그다음 소득, Age and Competitive Appeal, 나이, 그다음에 그 동네가 섹시한지 그런 거죠. 바가 많은지, 놀만한 동네인지 중요하고, Cost of Home Ownership.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집을 보유하는데 돈이 많이 들면 렌탈 사업 잘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야. 자가 소유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임대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옛날에는 오피스 빌딩 짓던 자리에 다 뭐 짓냐면은 공유 주방이 아니라 그거 뭐라고 그러죠? 집들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 모여 사는 거.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하던데 도시형 생활주택. 뭐 그런 거 많이 짓잖아요. 그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왜 들어오냐 생각해 보면 코스트 오브 홈 오너십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 소유에 대한 비용이 낮으면은 렌탈이 안 되고요. 집 소유 비용이 높으면 렌탈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렌트 컨트롤이죠.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렌트 컨트롤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지자체에서 임대를 못 올리게 하는 그런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없죠. 미국은 많아요. 예를 들면 맨하탄에 가서 여행 가보시면 또 사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위에 센트럴파크 주변에 비싼 아파트, 맥컬리 컬킨 같은 애들이 사는 아파트 말고 그 이면도로에 가면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이제 원베드룸, 투베드룸 아파트 많은데 되게 비싸지. 그런데 그 노인네들이 많이 살아요. 은퇴한 노인네들이. 그럼 이제 이상한 거지. 저 사람들이 소득이 없는데 이 비싼 맨하탄에 어떻게 살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사냐면 그 사람들이 리스를 10년 전에 한 건데 렌트 컨트롤 때문에 리스료가 안 올라. 맨하탄은 리스료를 못 오르게 만들어놨어요. 시 정부가.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답지 않죠? 자유경제주의 나라에서 사유재산의 그 가격을 억압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법이 있어요. 렌트 컨트롤이 있어요. 그래서 렌트를 하는 사람한테 너무 부담을 안 주게끔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잘 봐야 되는 거야. 그 숨어있는 면을. 그게 가능한 게 건물이 100년씩 된 건물이에요. 화강암 바닥 위에. 그리고 뉴욕 가보시면 건물이 붙어 있잖아. 공간이 떼어 있지 않아요. 다 건물이 붙어 있어요. 건물을 붙여서 만들잖아. 그 붙여서 공간을 활용도가 좋은데 그게 다 100년씩 된 건물이에요. 한 1800년대 지어졌는데 여전히 사람이 살아. 부수고 재건축 안 해. 왜 그럴까요? 첫째, 건물을 잘 지었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100년 된 거잖아. 멀쩡하잖아요. 건물을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포인트가 있을까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fully depreciation 된 건물이에요. 따라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가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렌트 덜 받아도 돼. 이미 나 코스트는 다 커버했거든. 추가로 들어오는 건 따박따박 어디셔널 캐시야. 그러니까 랜드로드 입장에서도 그 법이 악법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웰 밸런스 됐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하면 테넌트도 너무 힘들고요. 렌트비가 올라가니까 건물주도 좋은 게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는 건 난 또 압박이거든. 나도 또 지어야 돼. 나도 새로 레노베이션 해야 돼. 그럼 난 그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맞냐. 50년 가는 건물을 지어서 50년을 쓰는 게 맞는 거지. 건물 무슨 20년에 한 번씩 조립식도 아니고 레고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셨다 짓고 하느냐. 사실 그거는 경제적 비효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라보는 뷰의 차이지만 그래서 뭐 그건 제 사견이고 렌트 컨트롤 같은 거는 DD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렌트 컨트롤이 좋은 건 아니에요. 렌트를 못 올리게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헬스케어를 보시면 인구 성장이 제일 중요하고 population growth. 그 다음에 투자 특성을 보면 lease facility to healthcare providers. 그 facility가 좀 특이하죠. 그렇죠? 병원이란 건 다 일단 병원은 뭐부터 다를까요? 엘리베이터 사이즈가 달라요. 왜요? 침대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 다 특별한 시설이고요. Leases are usually net lease. 보통 net lease예요. 왜요? 병원에 임차하는 병원 오퍼레이터가 모든 비용을 다 내요. 그 건물주가 어떻게 해결을 해? 자, 예를 들면 거기서 나오는 소위지, 하수부터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병원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들 그거 그냥 버리는 건가요? 절대 안 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모든 그 가비지는 컨트롤돼요. 환경 물질이고 병원 물질이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병원 오퍼레이터가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들이 다 돈 내고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운영 비용을 다 내요. 그래서 통상 넷 리스예요. 느낌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하나 보면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투자 특성 중에 하나가 unaffected by over economy예요. 헬스케어 투자의 좋은 점은 unaffected by over economy.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어차피 사람은 아프고요. 어차피 사람은 죽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unaffected by over economy고요. 그 다음에 principal risk 보면 demographics예요. 인구 구성비 봐야 되고 government funding, 너무 젊은 사람이 많으면 병원 안 돼요. 너무 젊은 사람이 많으면 건강하잖아. government funding, 정부에서 보조되는 산업이죠. 봐야 되고요. construction cycle 봐야 되고 versus demand. cycle하고 그 옆에 vs demand라고 하세요. 컨스트럭션 사이클하고 디맨드하고 격차가 좀 있거든요. 같이 보셔야 돼요. versus. 디맨드가 높은데 컨스트럭션이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줘야죠. 예. 늦게 컨스트럭션 들어오면 나는 지금 좋아. 그럼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컨스트럭션, 디맨드에 맞춰서 컨스트럭션이 딱딱 따라 들어오면 기존의 플레이한테는 뭐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약간씩 다르다. 그다음에 financial condition of operators. 그 병원을 운영하는 아퍼레이터의 financial condition 되게 중요하고요. tenant litigation. tenant의 litigation도 중요하고. 자, 여기서 financial condition of operator. 우리 입장에서는 순간 이해가 안 가요. 병원이라는 게 대학병원이 있고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으로 이제 종합병원, 대학병원이죠. 왜 그게 financial condition이 중요하지? 미국은 병원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회사예요. 우리는 영리법인이 안 되잖아, 병원이. 미국은 영리법인이 돼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병원들이 있어요. 뭐 실버 크로스, 뭐 블루 크로스, 뭐 이래갖고 이름을 지어서 병원을 막 수십 개씩 갖고 있어. 갖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베인캐피탈 사장이랑 밥을 먹었는데 후배인데 베인캐피탈이 그 AHC라고 해갖고 마스크 회사 사갖고 6천억에 사갖고 3조 5천억에 유니레벨 팔아먹었잖아. 그래서 PE 성공 신화의 베스트 케이스인데 지난 10년 사이에 엄청 본 거지. 6천억에 사갖고 3조에 팔았으니까. 4년인가 5년 만에 그 AHC 마스크 있잖아요. 앤 해서웨이 주인 그 모델로 쓴. 근데 저기 대표가 후배라서 같이 뭐 밥 먹어서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이제 글로벌 PE잖아요. 베인캐피탈이. 니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했더니 병원이요. 병원을 막 30개씩 갖고 있는 그 프랜차이즈 홀딩을 투자하는 걸 제일 좋아한대요. 네. 그 비즈니스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에도 투자하고 미국에도 투자하고. 우리나라는 안 되는 사업이죠. 우리나라는 영리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병원을 운영하는 오퍼레이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게 PE 투자도 받고 상장도 하고 다 해요. 네. 좀 특이하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due diligence consideration 보면 operating 트렌드 봐야 되고요. government funding 트렌드 봐야 돼요. 왜냐면 오바마 케어 이런 거 많이 가면 좋은 거예요. 병원 사업 잘 돼요. 지금 있는 대통령은 병원 사업한테는 불리한 대통령이고 미국은. 그다음에 litigation settlement, insurance cost.
competitors new facility versus demand 이런 거 다 보셔야 돼요. 인슈런스 코스도 중요해요. reimbursement라고 하는데 보험회사가 그 진료비 다 reimbursement 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보험에서 내셔널 인슈런스 시스템이죠. 좋은 거는 감기를 공짜로 치료받지만 희귀병은 굉장히 비싸게 치료하는 게 내셔널 인슈런스 시스템이고 프라이빗 인슈런스 시스템은 비싼 돈이 나가는 보험을 커버가 많이 하는 대신 잔병 치료는 돈을 많이 내요. 그게 보통 인슈런스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예. 미국은 이제 프라이빗 인슈런스 시스템이죠. 그런데 오바마가 이제 오바마 케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 anyway, 그래서 인슈런스 코스트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리리게이션 세틀먼트도 병원 의료소송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의료소송이 없지만 미국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헬스케어 이런 포인트들 좀 다르죠? 헬스케어는 아주 다른 포인트들.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보면 리테일 세일즈 봐야 되고 이거는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캐릭터리스틱 보면 less cyclical than some other rich type. 시클리컬한 게 덜해요. 산업은 크게 사이클 탄다고 그랬죠. 5년에서 25년 넷 리스가 많고요. 왜냐하면은 오퍼레이터가 그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공장 건물 빌려서 공장하는데 자기가 드는 비용 자기가 다 직접 내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넷 리스가 많고 change in income and value are slow. 천천히 움직여요. 긴 호흡이에요. principal risk 보면 shift in the composition of local and national industrial base and trade. 그 국가의 산업 동향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뀌면 리스크죠.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경공업이 엄청 있었다가 경공업이 전부 오프쇼어로 넘어갔잖아요. 멕시코로 갔다가 멕시코가 박살나니까 아시아로 갔다가 한국이나 대만 왔다가 임금이 올라가니까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이 요즘 힘드니까 이제 베트남으로 갔다가 그렇게 움직여요. 계속 리쇼어링 하거든요. 특히 레이버 코스트가 높은 산업은.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니네 죽을래? 다시 와! 해갖고 다시 온쇼어 시키고 있잖아요. 제가 데이터 보고 있는데 미국은 정말 트럼프를 싫어할 수는 없어요. 경기 성장률이 지금 2%에 가깝고요. 유럽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실업률이 몇 %인지 아세요? 3.6%예요. 지난 50년대 최저 실업률이에요. 미국의 역사상 최저 실업률이에요. 3.6%면 완전 고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고용. 네. 거의 완전 고용 상태고요. 그래서 오히려 웨이지 인크리스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을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고용 상태가 좋거든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트럼프가 막 기업들 엄청 협박해갖고 다시 리쇼어링 시켰거든. 다시 들어와, 안 들어오면 죽여버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거의 협박에 가깝잖아요. 보면 되게 전제적인 대통령 같지만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사실 상당한 그 스티뮬러스를 주고 있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산업단지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런 경공업도 굉장히 많이 다시 컴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산업의 베이스의 변화가 리스크예요. 그 다음에 DD consideration 보면 trend in talent requirement 봐야 되고요. obsolescence of existing space 그렇죠. 오래됐느냐, need for new type of space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느냐, proximity to transportation. 자, 트랜스포테이션에 가까운 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트랜스포테이션이 뭔데? 산업단지에서 항구나 공항이에요. 우리 같은 버스 정류장이 아니고 택시 타는 데가 아니고 항구나 공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업단지는 다 어디에 있어요? 바다 근처에 있잖아. 바다 근처에 있잖아. 그렇죠? Trend in local supply and demand. 그런 것도 중요하죠.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웃기는 해프닝 하나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크루즈들이 입항이 안 돼. 나라들이 다 안 받아주니까. 심지어 어제 우리끼리 웃었는데 밤에 일본은 아베가 그 크루즈 일본 거 아니라고 그랬다며. 그래서 카운트 보면은 코로나 제일 많이 감염된 나라 중국하고 2등이 재팬 크루즈예요. 일본이 아니야. 재팬 크루즈. 공해상에 떠 있기 때문에 쟤는 일본이 아니야. 일본 사람이 감염됐다고 하기 싫은 거야. 카운트가 2등으로 가는 게 너무 창피한 거잖아.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나라인데. 그래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내려, 배에서. 근데 지금 사실 어느 나라도 지금 이제 중국 사람이 많이 타는 크루즈 배를 안 받아준다는 거지. 미국 크루즈 하나가 갈 데가 없었다며. 어느 나라가 받아줬어요, 최근에? 어제 입항했던데. 캄보디아가 받아줬어. 캄보디아에 시아누크빌이라는 항구가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항구가 하나 있는데 산업항구예요. 캄보디아에 물건 팔면 다 걸로 들어가요. 물론 이제 호치민으로 해서 랜드로 가기도 하지만 이제 시아누크빌에 가보면 항구 엄청 후졌어요. 우리 동네 뭐 그냥 조그만 우리나라의 조그만 어항은 아니지. 항구인데 조그만데 받아줬어. 참 보고
속으로 제가 캄보디아 100번 간 사람이거든요. 저 캄보디아 눈 감고도 알아요. 캄보디아 100번 가봐갖고 잘 알거든요. 시아누풀도 10번도 넘게 가봤고 솔직히 이런 생각 한 거야. 캄보디아 수상, 혼센 수상은 정말 영혼을 파는구나. 미국한테 엄청 잘 보이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남의 나라 국적 배를 받아주고 거기서 이제 치료도 하게 해주고 뭐 치료할 게 뭐 있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알아서 해결하겠지만 보면서 어느 나라도 안 받아주는 배를 받아주더라고. 예. 근데 가보면 캄보디아 시내, 프놈펜 시내 가면 가장 크고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미국 대사관이에요. 어마무지하게 커요. 뭐 여러 가지 소문도 있어요. 뭐 안에 뭐 대중국 겨냥 미사일도 숨어 있다는 등 별의별 루머들도 있고 한데 이게 한 나라가 한 나라에 의존하고 나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미국 대사관이 제일 큰 건물이에요. 엄청난 스페이스에 가지고 있어요. 예. 거의 그냥 practically 미국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시아누필이라는 항구가 프놈펜에서 엄청 멀거든요. 항구 엄청 늦었어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베트남은 성공하고 다른 나라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항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라오스는 랜드락 컨트리예요. 항구가 없어요. 그래서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의 프락시미티가 그 산업을 결정하고 베트남은 너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하노이, 호치민, 다낭 전부 항구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중요한 물류 기지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호텔로 갈게요. 잡 크리에이션 중요하고요. 당연하죠. 일자리가 많아야 출장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캐릭터리스틱, 인베스트먼트 특성은 variable income, 그렇죠. 하루씩 파는 거니까, sector is cyclical because it is not protected by long-term risk. 굉장히 계절 변동성이 커요. long-term risk가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파니까. principal risk 보면 exposed to business cycle. 제가 말씀드렸죠. 뭐 컨퍼런스 많으면 1000불씩도 받는데 컨퍼런스 없으면 200불밖에 못 받는다고. changes in business and leisure travel. exposure to travel disruptions. 요즘 딱 그거죠. exposure to travel disruption.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나 여행이 없어지니까 그냥 호텔들은 박살나고 있어요. 명동 근처 호텔은 취소율이 50%가 넘는데요. 미치는 거죠. 자, DD consideration 보면 occupancy, room rate, operating profit margin, industry average 다 봐야 되고요. revenue per available room, revenue per available room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한 ADR하고 같은 얘기예요. average daily rate 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trends in forward booking, 미래의 부킹에 대한 트렌드 봐야 되고요. 그 옆에 같이 몇 개 더 써놓으세요. 콤마하고 마진 레벨 봐야 되고, 부킹할 때 비싸게 방을 파냐 싸게 파냐 중요하죠. 마진 레벨. 그 다음에 F&B sales, 푸드 앤 베버리지 세일스 같은 거 봐야 돼요. 이런 거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미래 거 되게 비싸게 팔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좀 가격을 내렸다. 한참 나온 거 싸게 팔다가 가격을 쭉쭉 올려. 그래서 한 달 전이 제일 비싸. 원래 호텔이요. 네. 비행기도 비슷해요. 1년 전에 이제 티켓을 자리를 열거든요. 그러면 제일 싼 게 이제 1년 전에 사는 게 싸죠. 그렇다고 아주 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꼭 가야 되는 놈인가 보다 싶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전이 제일 비싸요. 그 다음에 제가 요령 가르쳐 드리면, 저는 개인 여행하고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이코노미를 끊고 가. 그래서 카운터 체크인을 해. 하면서 믿자야 본전이야. 비즈니스 있나요? 물어봐요. 뭐 있다고 그러면 업그레이드 얼마야? 하면 제일 싸요. 그날. 그렇잖아. 친하면 그냥도 줘.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걸 풀어야 되니까 힘들고, 예. 그냥 지점장이 주기도 해요. 지점장 재량이거든. 어차피 여기 안 찍고 절로 보내주는 거잖아. 밥만 있으면 돼. 그날 밥이 부족하면 업그레이드 안 돼요. 그 비즈니스 밥이 있어야 돼. 밥 없으면 못 올려줘. 자리가 남아도. 그래서 밥이 남으면 밥이 있으면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지점장 기본적으로 그냥 올려주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돈을 받는데 제일 싸요. 그러니까 여행할 때 이제 요령이죠. 이코노미 끊고 가갖고 그 자리에서 업그레이드 되면, 제가 예를 들면 방콕 갈 때 그냥 이코노미 끊거든요. 그리고 가갖고 업그레이드 하면은 싸게 할 때는 5만원 내고 한 적도 있어. 타이항공. 제일 잘해주는 데 타이항공이야. 타이항공은 비즈니스 트래블러가 비즈니스 잘 안 탈 거 아니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탈 때니까 이제 비즈니스가 많이 비어가거든요. 여행자들이 비즈니스 잘 안 타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하면은 10만원 정도 주면 그냥 올려줘요. 예. 근데 그걸 티켓팅으로 하면은 3배 줘야 되거든. 2배 줘야 되고. 요령이죠. 이제 뭐 제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비즈니스 그렇게 하는 거야, 걔네들이. 그게 다 리스크야, 솔직히. 비즈니스 하는 애들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지. 이렇게 남는 걸 판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도 리스크고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Maintenance expenditure 중요하고, New construction in local market. 우리나라 지금 동대문 근처, 사대문 근처 호텔 박살났어요. 지난 5년 사이에 방이 너무 많이 들어서 4만 방으로 바뀌었고, 10,000방이 넘게 4만 방이야. 뭐,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다 싸게 팔아야지. 그 다음에 financial leverage 중요하죠. 자, 왜냐면, 인컴의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호텔은. 그래서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하면 리스키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로 갈게요. 여기서 스토리지는 창고인데 어떤 컨셉이냐면 자기가 창고 공간을 빌려서 쓰는 거. 우리나라는 많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죠. 셀프 스토리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인구 증가 중에요. 포퓰레이션 그로스가 메이저 드라이버고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특성을 보시면 space is rented on the gross lease and on monthly basis. 매월 그 공간을 써요. 요만한 조그만 거 공간 빌리는 것도 있고 큰 거 빌리는 것도 있고 크게는 컨테이너 하나를 빌리기도 하죠. 그럼 레이트가 있고 그걸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크는 ease of entry can lead to overbuilding.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스토리지 사업은. 뭐만 있으면 될까요? 땅만 있으면 돼요. 땅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DD 포인트에서 첫 번째 딱 이 말이 있는 거야. Construction of new competitive facility. 경쟁되는 설비가 들어오는지 봐라. Trend in housing sales. 하우징 세일스 트렌드하고 왜 같이 볼까요? 하우징 세일스가 많을수록 웨어하우스 잘 돼요. 희한하죠? 왜? 이사 가야 되니까. 이사 갈 때 이쪽에서 이사 나오고 저쪽으로 입주하는데 시간이 3개월 남잖아요. 그럼 창고 써야 돼. 그래서 하우징 세일즈가 많을수록 창고업이 잘 돼. 데모그래픽 트렌드 중요하죠. 젊은 사람일수록 창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런 데가 창고업이 잘 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창고에 본인이 들어가야지 집어넣을 물건은 없어요. 그 다음 뉴 비즈니스 스타트업 액티비티 같은 의미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뉴 비즈니스 스타트업이 많을수록 창고업이 잘 되고요. Seasonal trend in demand for storage facility that can be significant in some market. 어떤 데는 시즈널 트렌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잘 보세요. 앞에 있는 건 안 봐도 돼요. 이 테이블 서머리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테스트 많이 되는 건 economic value determinant예요. 아까 말한 뭐 population growth가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뭐 이런 거 있죠. job creation이 영향을 미치는 거 뭐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요. 투자 특성, 투자 위험 같은 거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암기하고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LOS로 갈게요. NAVPS, 밸류에이션. 네, 부동산 리치 밸류에이션 얘기죠. NAVPS. 자, 문제를 저번 풀고 갈까? 풀고 갈게요. 모듈 퀴즈 43.1. 몰아서 하니까 힘들더라고. 자, which of the following lists accurately identify one of the principal types of public traded real estate securities? 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 비클이 아닌 것은이에요. A번이에요. 커밍글드 리얼 에스테이트 펀드는 상장한 게 아니죠. 비상장한 거죠. 몇 명이서 투자하는 거예요. 반면에 B의 REOC나 C는 MBS는 다 상장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데트로 투자하는 거고 하나는 에코티로 투자하는 거죠. 그 다음 2번,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 most accurately describe one of the advantages of investing in REITs? REIT 투자의 장점을 잘 설명한 것이라는 거죠. 자, A번에 can pass on tax loss to the investor as a deduction from their taxable income. 자, 아니죠. 이거 완전 잘못된 얘기예요. 그냥 읽을 필요도 없는 얘기고. B번, have lower price and return volatility than comparable direct investment in property. lower가 아니라 higher예요. higher. 왜 그럴까요? 부동산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volatility가 변동성이 크다. 왜요? 주식시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코릴레이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higher고요. C에 보면 limit investor liability to only the amount of investor original capital investment. 이거죠. 자기 주식 상가만큼만 깨먹는 거예요. 답은 C에. 그러니까 건물을 내가 샀으면 건물 안에서 혹시 밑에서 뭐 폭발이 발생했으면 내 건물 투자한 거 말고도 동네 배상도 해줘야 되잖아. 투자 원금 이상을 날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근데 리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3번, from the choice given, choose the most accurate to complete the following sentence. 이제 sentence를 연결하라는 거죠. After overgrowth in the economy, 이코노미가 성장한 후에 the most important economic factor affecting
이 경제가 성장해서 어느 리치에 영향을 많이 주느냐라는 건데 A번 affecting hotel rich. 호텔 리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냐? is job creation이다. 답은 A예요. 아까 말한 팩터, 드라이버예요. 자, 그럼 B. 스토리 리치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 population이었어요. population. 리테일 세일즈 그로스가 아니에요. 오피스 리치에 영향을 주는 건 population growth 아니에요. 이건 job creation이에요. 오피스는 잡이에요. 오피스. 그렇죠? 그렇게 맞춰보면 답은 A인 거고. 다시 정리하면 job creation에 영향을 주는 건 두 개예요. OH죠. 오피스하고 호텔이에요. 일자리 창출은 사무실과 호텔, OH. population growth가 영향을 미치는 건 RHS예요. R, residential. H는 뭘까요? 여기서 호텔이 아니에요. 헬스케어예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그게 population growth고요. 리테일 세일즈가 영향을 미치는 건 RI예요. retail industrial. 리테일 인더스트리얼. 그렇게 딱 정리를 해놓아야 문제 풀 때 빨리 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막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compared with other public traded share. 다른 상장 주식 대비 rich are most likely to offer relatively low. 뭐가 낮을까라는 거죠. 바로 C에 있는 거예요. low growth from reinvested operating cash flow. 대부분 배당하기 때문에 reinvestment 없어요. 따라서 reinvestment 현금흐름 적어요. 반면에 yield는 high고요. high yield. 여기서 yield의 의미 뭐죠? 배당률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주식은 배당 잘 안 줘요. 자, 그 다음에 low stability가 아니라 high stability of income and return. 왜 그렇죠? 주식시장 연계. income and return 높은 이유 딱 머릿속에 잡으셔야 돼요. 주식시장에 연계됐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 자, 5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패스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모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모듈, valuation이에요. 42. Justify use of NAVPS in risk valuation. Estimate NAVPS based on forecast net cash net operating income인데 쭉 있죠. 자, 45페이지 그 다음에 44페이지 밑에 그것부터 볼게요. NAVPS 정의예요. Net Asset Value, NAV잖아. 그 다음 PS는 per share예요. 주당 순자산 가치예요. NAVPS는 우리가 아는 definition이에요. It's the amount by which asset exceed liability. NAV라는 게 부채를 제외한 자산 가치잖아요. 그래서 net asset이고요. Using current market value rather than accounting book value. 대신 book value 대신 market value를 써야 된다. NAVPS is generally considered the most appropriate measure of a fundamental value of rich. rich의 본질 가치. REOC 포함입니다. REOC나 rich의 본질 가치를 계산할 때 NAVPS를 제일 많이 써요. If the market price of rich varies from NAVPS. 근데 시장에 있는 rich 주가가 내가 계산한 NAV보다 높거나 낮으면 이건 뭐냐? overvaluation이나 undervaluation을 의미하는 거예요. This is seen as the sign of over or undervaluation. 즉, 투자자는 뭐하고 뭐를 비교하라는 거야? 주가와 NAV를 비교하라는 거지. 그게 리츠 투자의 첫 번째 판단이에요. 주가와 NAV, PS를 비교하는 거죠. 주가가 높으면 오버밸류. 주가가 낮으면 언더밸류. 그러면 어떤 경우가 대부분이냐? most likely 대부분 오버밸류. 주가가 높아서 프리미엄 거래돼요. 이거는 디스카운트죠. 디스카운트 거래되는 리츠는 거의 없어요. 매우 예외적인 거. 막 굉장히 큰 리스크가 현실화된 사례.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그냥 살아있는데 사람들이 그 주식을 싫어해. 그럼 디스카운트 돼. 그건 아주 앱노멀한 사례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프리미엄이 돼 있어요. 조금 더 비싸게 거래돼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프리미엄이 제일 낮은 걸 찾는 게 보통 정석이에요. 리츠 투자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캡 레이트 프로퍼티 밸류는 이미 공부한 거예요. NAVPS 계산하는 순서는 그냥 밑에 공간 남아있죠. 45페이지 공간. 여기에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적어드릴 테니까 그냥 이거 공부하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1단계 우리가 아는 거예요. 1단계는 프로퍼티 밸류 계산하는 거예요. 프로퍼티 밸류는 first year NOI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캡 레이트예요. 그러면 프로퍼티 밸류가 나오죠. 프로퍼티 밸류가 나오죠. 1단계. 그럼 2단계는 이 프로퍼티 밸류를 가지고 뭐 하면 될까?
프로퍼티 밸류에 이제 시가를 가져가니까 시장 가치를 더해야 되니까 프로퍼티 밸류에 그 리츠 회사에 있는 기타 자산을 더해주세요. other tangible asset. 어떤 걸까요? 리츠 회사에 현금 보유하고 있는 거 있었잖아. 그렇죠? 리츠 회사에도 배당하고 한 20% 남겨서 가져갈 수 있거든. 현금 보유하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그 리츠 회사가 데파이낸싱 했을 거 아니야. 라이빌리티 빼줘야지. 그럼 이게 나와요. 이게 바로 토탈 NAV죠. Net Asset Value. 그 다음 3단계 뭐냐? NAV를 주식수로 나누겠네. 라는 거죠. 토탈 NAV를 바로 number of outstanding shares. EPS 계산하는 거죠. number of 유통 주식수로 나눠야죠. outstanding shares. 유통 주식수로 나누면 이게 NAVPS. 주당 순자산 가치죠. NAVPS. 주당 순자산 가치. 이게 바로 리츠의 본질 가치 계산이에요. 주당 순자산 가치 계산. 그냥 이거 그냥 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걸 예제로 풀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서. Compute NAVPS. Vinnie Chaston CFA is undertaking a valuation of Anyco Shopping Center Rich Inc. Given the following financial data for Anyco, estimate NAVPS based on forecasted cash NOI. cash NOI 근거해서 봐라. 자, 보면 last 12 months NOI, 지난 1년 사이 NOI가 80밀리언. cash and cash equivalent,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 20 million. 리츠 회사 재무제표 있는 거죠. account receivable AR이 15 million. total debt가 250 million. other liability가 50 million. non-cash rent가 2 million. full year adjustment for acquisition이 1 million. land held for future development 10 million. prepaid and other asset excluding intangible 제외한 성급자산이 5 million. estimate of next 12 months growth in NOI가 1년 사이의 증가율은 1.25%. cap rate based on recent comparable transaction, 그 근처에서 거래된 자산 거래 데이터에 근거한 cap rate는 8%. shares outstanding, 유통 주식수는 15 million shares예요.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answer에 보면 답이 쫙 있죠. 자, 잘 보셔야 돼요. last 12 months NOI에서 시작해요. 80 million. 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non-cash rent 빼세요. non-cash rent. 2 million이에요. 이건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렌트 인컴이거든요. 빼야 돼. 2 million 마이너스. 그 다음에 full year adjustment for acquisition이라고 1 million 있으니까 뭘까? 내가 이 리츠 자산을 샀는데 full 1 year를 소유하지 않았어. 예를 들면은 1월 13일 날 산 거야. 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80 million이 나야 NOI인 거지. 근데 그걸 1월 1일 날 샀다고 가정하면 일주일치 NOI가 더 더해지겠죠. 그거예요. full year adjustment는 1년을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add 해야 되는. 왜? 나는 이거를 1년을 보유했을 때 NOI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밸류에이션 목적으로. 그래서 1 million 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포마 cash NOI for last 12 months. 지난 12개월간의 프로포마 NOI가 79 million이 나오죠. 7,900만 불이에요. 여기다 1년 후에 NOI가 우리가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5% 성장률을 조정해요. 그게 이제 1 million 더 더하는 거야. 그러면 estimated next 12 months cash NOI가 80 million이 나와. 80 million. 결국에는 80에서 시작해서 80가 나와서 뭐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죠. 이 조정하는 단계를 잘 보세요. 자, 조정상이 non-cash rent는 빼주고요. full year adjustment는 더해줘야 돼요. 통상. 그 다음에 이제 gross rate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cap rate는 8%로 나눠요. 거기까지가 1단계야. 8%로 나눠서 1 billion이 나오는 거예요. Estimated value of the operating real estate. operating real estate의 추정 가치가 1
1,000 million, which is 1 billion이죠. 1 billion, 여기까지가 1단계. 제가 말한 요거예요. 요 1단계. First year NOI를 cap rate로 나눠서 property value를 갖고 오는 거. 1단계. 거기서 2단계로 가야 돼. 뭐야? Other tangible assets는 더해주고 liability는 빼줘야 돼. 그게 2단계로 가요. 자, 일단 asset side는 잡다한 거 다 더해주셔야 돼. Cash and equivalent 20, land held for future development, 이것도 tangible이잖아. 땅은 만져지잖아. 그렇죠? 10 million. AR tangible이에요. 유동자산이니까 15. Prepaid other asset. 또 친절하게 excluding intangible이라고 써져 있잖아. 그렇죠? intangible 빼고 other asset. 그래서 다 더해줘. 즉, 결국엔 asset side 있는 거 다 더했어요. 그러면 estimated gross asset value죠. 여기다 debt하고 other liability 빼세요. total debt는 250 million이고요. other liability 50 million이에요. 그래서 1.05 billion에서 1050에서 25050을 빼면 net asset value가 750이 나오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2단계예요. property value의 asset과 liability를 빼준 순자산 가치. 즉 이건 리츠 회사의 순자산 가치죠. 1단계에서 계산하는 건 그 부동산의 가치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리츠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2단계야. 그게 7억 5천만 불짜리 회사인 거지. 여기에 3단계 되게 심플하죠. shares outstanding. 유통 주식 수인 1,500만 주로 나누면 한 주당 50불 가져가는 거야. 그게 3단계. 즉 1단계 되게 심플하죠. 프로퍼티 자체를 타겟으로 해서 밸류를 구하는 거야. 그건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야. First year NOI 나누기 cap rate. 2단계는 그 프로퍼티를 소유한 리츠 회사의 가치를 구하는 거야. 거기는 리츠 회사의 재무제표에 있는 자산과 부채를 더하고 빼주는 거지. 그게 2단계죠. 3단계는 그 주식수로 나눠준 거야. 그럼 주당 가치가 나오죠. 인투이티브 하지만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거 6번 노트 꼭 보세요. Add the book value of other asset. other asset 올려야 되는 거. Cash, AR, land for future development, prepaid expense, and so on. 근데 이런 건 더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Certain intangible, such as goodwill, deferred financing expense, deferred tax asset, if given, are ignored. DTA죠. 이연법인세 대. 이연법인세 대인 deferred tax asset이나 deferred financing expense나 goodwill은 다 현금성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다 종이 자산이죠. 페이퍼 게인이에요. 페이퍼 에셋. 따라서 이것은 조정하면 안 된다. 요거 주의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딴 건 별거 없어요. 자, 오케이. 그리고 모듈 퀴즈 하나 있네. 요거 풀고 잠깐 브레이크 할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 about the use of NAV per share in rich valuation is most accurate? NAV per share, A번, is the difference between accounting book value. No. 자, NAV per share는 market value예요. Market value of the real estate, company asset and its liability divided by shares outstanding. 그래서 accounting book이란 말이 잘못된 거죠. market value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잘못됐고. B. Considered to be superior measure of a net worth of a rich share. 맞아요. rich 주식의 순자산에 대한 가장 적절한 가치평가법이다. Compared with book value per share. 책에 있는 회계상 가치가 아니라 시가를 반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B번이에요. C. B번이 답이고. C. Exactly equal to the intrinsic value of rich asset. 아니에요. 리츠 셔의 intrinsic value가 아니고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가 존재해요. 그래서 exactly equal to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브레이크 하시고 그 다음 이제 48페이지에 리츠 밸류에이션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